무영탑, 현진건. 제40장 주마는 턱없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외면을 하고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한 뒤에 다시 그 벗겨진 뺨 언저리를 대미다 보았다. 생각한 것보단 상처는 그리 대단치 아니하였다. 앞으로 고꾸라질 때 돌에 코를 부딪혀서 코피가 터지고 뺨 언저리가 돌결에 스쳐서 벗겨졌을 따름이여 상체기가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아사달의 눈엔 차차 흐릿한 기운이 걷히고 정신이 돌아나는 듯하였다. 그 어글어글한 아름다운 눈매는 웃는다. 고맙다는 뜻을 가르쳐주미리라. 상처가 쓰라리지는 않으셔요? 주만이가 맨 처음으로 아사달에게 묻는 말이다. 이 평범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나오기를 어려워하였을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잠긴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역시 청청하다. 주만은 호하고 또 한 번 숨을 크게 내어 쉬었다. 비록 간단한 대답이나마 말문을 닫혔으려니 하였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든든한가. 저절로 안심의 숨길이 내쉬어진 것이리라. 머리가 아프진 않으셔요? 하고 주만은 제 손을 들어 병인의 머리를 짚어보려다가 슬쩍 옆을 살폈다. 매우 짧은 동안이나마 어느 결엔지 단둘의 세계를 이루어 옆에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을 깜빡 잊었었다. 그러나 눈치 빠른 터리는 어느 틈에 빠져나갔는지 자리에 없었다. 주만은 마음 놓고 제 손을 병인의 머리 위에 얹을 수 있었으되 그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손바닥에 촉촉하게 땀이 배고 호끈호끈 다는 것을 보면 아직도 머리가 열에 뜨인 탓이리라. 머리가 더운데요. 주만은 걱정스럽게 물었으나 이번에는 아무 대답이 없다. 그 눈이 어느새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 것 같다. 얼마 안 가서 코까지 골고 병인은 혼혼히 잠의 나라로 떨어져 들어가고 만다. 주만은 마치 제 누이나 다름없이 턱 맡겨버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잠이 드는 아사달의 태도가 어떻게 믿음직하고 흐뭇한지 몰랐다. 그러나 아사달의 잠이 깊이 들자 주만은 도리어 휘젓한 생각이 났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두 남녀가 있는 것도 실없이 불안한 생각을 자아내는데 더구나 하나는 자고 하나는 잠든 이의 머리를 짚고 앉았다는 것이 누가 보면 겸연쩍을 것 같았다. 주만은 머리에서 손을 떼고 반쯤 몸을 일으켰다가 그 하붓이 열린 입술에 핏기 하나 없고 그 눈시울 언저리가 눈에 띄도록 꺼져 보이는 것이 차마 혼자 남겨두고 나올 수가 없었다. 그것은 너무도 몰풍스럽고 매정스러운 노릇인 듯하였다. 그는 천리타양 의외로운 나그네가 아니냐. 부모도 처자도 없는 낯선 곳에서 병들어 누운 몸이 아니냐. 우리 서라벌 아니 우리나라에 큰 보배가 될 탑을 하나도 어려운데 돌식이나 쌓아올리다가 일터에서 쓰러진 그가 아니냐. 그의 몸을 돌보아주고 병을 구원해주는 것이 사람으로서 떳떳이 할 일이거늘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며 겸연쩍을 것이 무엇이랴. 누가 자기를 탄한다 하더라도 아니 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흉을 본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울 것도 없고 거리낄 건덕지도 없으리라 하였다. 주만은 다시 눌러앉았다. 아사달은 인기척에 놀랬던지 벼랑간 눈을 번쩍 뜬다. 제 머리를 짚어주는 주만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이익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누구시오? 주만은 무망 중이라 서먹서먹하고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노라니 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병자는 잼쳐 또 묻는다. 주만은 짚었던 손을 떼고 얼굴을 붉히었다. 의당이 물을 말이건만 자기의 주착 없고 지나치게 부니는 것을 책망이나 하는 것 같았다. 자기는 이찬 유종의 딸 주만이라는 것과 전번 파일거둥에 불국사에 왔다가 왕께서 부르시어 먼 빛으로나마 아사달을 보았다는 것과 어젯밤에 탑 구경을 올라갔다가 아사달이 까무러친 것을 보았다는 것을 띄엄띄엄 일러주었다. 병인은 말 구절구절마다 고개를 끄덕일 뿐이요. 제 말은 한마디도 티를 넣지 않았다. 다만 그 눈치와 얼굴로 보아 아사달에게는 모두 처음 아는 사실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주만이 제 자신도 이상한 것은 정작 파일날 밤에 같이 다보탑을 돌았다는 얘기는 빼놓은 것이었다. 그 말을 마저 할까 말까 망설이는 판에 터리가 문을 빠끔히 열고 아가씨, 아가씨. 하고 가만히 불렀다. 그러면 터리는 방에서 나와가지고 입대까지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것이리라. 주만은 쫓아 일어나 나왔다.
아가씨, 저기 차돌이가 뭐 자실 것 가지고 오는데 여럿이 따라 들어옵니다. 제41장. 병인의 머금먹이는 뭐를 가져가던? 주마는 터리를 데리고 자기네의 처소로 돌아오며 물었다. 자세히는 안 봤지만 뭐 별것 있겠습니까? 자세히 좀 보아둘 걸 그랬지. 얼른 보기에 보살이 나물, 두부 지진, 난생이 같더군요. 그래 국물 같은 것도 없더란 말이냐? 글셉시요. 뚜껑 덮은 것이 주발 하나일 적엔 아마 밥 한 그릇만 동그랗게 놓인 것 같더군요. 병인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주마는 눈썹을 찡긴다. 바로 어저녁에 혼절까지 한 어른이 밥 짜시기가 어렵겠습지요. 더구나 그 모래알같이 거슬거슬한 밥을. 그래, 죽이나 미음 같은 것을 좀 쑤어드렸으면 어떻단 말이냐. 주마는 중들의 무린정한 것을 분개한다.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식구에 여간 정성으로 밥 따로 죽 따로 짓겠습니까? 먹든지 말든지 밥 한 상만 올리면 저희들 도리는 다 한 줄로 아는 모양이니 차돌의 말을 들으면 이번에 까무러치신 것만 해도 연사흘 밤낮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느 니 하나 물 한 모금 정성으로 권하는 이가 없는 탓이라니깝시요. 딱한 노릇이지요? 어쩌면 그렇게 인정사정들이 없을까? 주마는 탄식하다가 원, 찬이나 갖추 있는지. 하고 다시금 걱정을 한다. 찬인들 오죽해요? 사내들 손으로 하는 것이 망측합지요. 자세히 안 봐도 뻔합지요. 왜 아가씨는 못 잡수셔 보셨습니까? 댁에서 해내온 찬압이 아니면 어디 한술이나 뜨실 법해요? 이 찬 댁 행차시니 저희들 있는 솜씨를 다 내어 만든 것도 그 꼴인뎁시요. 주마는 과연 내 말이 옳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도 어제 낮에는 처음 먹는 소찬이 해롭지 않아서 별식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두 끼니부터 벌써 생목이 꼬이던 것을 생각하였다. 이런 데서 병이 나면 첫째 음식이 아찔이겠는뎁시요. 터리도 제 아가씨의 속을 알아차리고 걱정하는 얼굴을 들었다. 그러면 어떡하면 좋겠니? 글셉시요. 찬압이라도 좀 갖다 드렸으면 좋으련만 마님이 아시면 걱정을 안 하실지. 앓는 사람 갖다 주는 걸 마님인들 왜 걱정을 하시겠니? 웬걸입시요? 석수장이쯤 앓는데 찬압을 내다 주었다 해보십시오. 벼락이 나리실 걸 뭐. 터리는 실로 무심코 이 말이 불쑥 나온 것이었다. 제 아가씨가 치를 떠는 석수장이를 언감생심인들 얕잡아 볼 엄두도 내지 않는 것이로되 설왕설래의 말이 잠깐 미끄러진 것이다. 그러나 벼락은 마님보다 아가씨한테로부터 먼저 떨어졌다. 석수장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주만의 성난 목소리는 벼락과 같이 터리의 귀에 떨어졌다. 그 얼굴은 꽃불을 담아 부은 듯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대번의 목청이 꺽꺽하게 쉬어진다. 찢어질 듯이 아늘아늘해진 입술이 부들부들 떤다. 제 아가씨가 노발대발하는 것도 여러 번 겪은 터리지만 이렇게 역정이 머리끝까지 오르는 것은 처음 보았다. 요 방정맞은 년아, 요 맺힌 년아, 이년이 왜 입주 동아리를 함부로 놀릴꼬? 터리는 제가 저를 꾸짖고 제 입을 쥐어지르고 싶었다. 아닙시오, 아가씨. 아닙시오, 아가씨. 하고 터리는 발뺌을 하노라고 고비 끼었으나 얼른 그럴듯한 말을 돌려댈 수도 없어 말끔은 더듬더듬한다. 주마는 한번 뇌까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휘적휘적 걸어간다. 아가씨, 부실 아가씨, 쇳내 좀 봅시오, 쇳내 좀 봅시오. 터리는 주만을 쫓아가느라고 열고가 났다. 쇳내 좀 봅시오, 좋은 수가 있는 거립시오. 쇳내 좀 봅시오. 아무리 터리가 가쁘게 불러도 주만은 좀처럼 돌아보지를 않았다. 마침내 죽여줍시사 하는 듯이 터리는 주만의 팔뚝을 부여잡고 늘어졌다. 주만은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돌아보며 상긋 웃는다. 그 웃음은 쓰고 차다. 그만 말해 내가 그렇게 화를 내다니 너보단 내가 그르다 하는 듯하였다. 그 붓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서 철색이 돈다. 아가씨, 좋은 수가 있습니다. 찬압 도찬압이지만 앓는 이에게는 좁쌀 미음이 첫째인뎁시요. 쇳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베개를 뛰어들어가서 쥐도 새도 몰래 그 미음을 끓여가지고 나왔으면 어떨깝시요?
주마는 어느덧 아까의 흥분은 사라졌고 털이의 장공 속죄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였다. 제42장 주만과 털이는 술씨가 훨씬 겨워서야 사초 부인의 잠든 틈을 타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주만의 급한 분수로는 한시가 바빴지만 털이 혼자만 보내자니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고 둘이 한꺼번에 몸을 빼자면 이목이 번다한 낮보담 암만 해도 밤을 택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털이는 말 한 번 실수한 죄로 더 상냥스럽게 더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고 모든 일을 아기가 맞도록 꾸며놓았다. 말과 술의 구종들을 정말 없도록 얼러 맞추어 미리 말 안장을 지어두도록 부탁도 해놓고 초와 초롱까지 준비를 하였다. 불국사에서 상서골까지 가자면 20리 길도 넘었다. 주마는 어려서부터 말을 타본 솜씨라 말고삐를 손수 거사려 잡고 털걱털걱 등자를 굴르는 양이 조금도 서툴지 않았다. 으슥한 형제산 기슭을 돌째 털이는 머리끝이 쭈뼛쭈뼛하고 찬소름이 끼치었지만 주마는 구실 채쪽을 번뜩여 말을 채치며 부리아사리아 닿는다. 초롱을 들고 앞장을 섰던 털이가 순식간에 뒤로 뚝 떨어져서 펄펄 날리는 주만 이웃자락이 눈앞에 아물아물해진다. 털이가 기를 쓰고 말을 채질하며 따라가노라고 애를 썼으나 말도 털이쯤은 업신여기는지 제멋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뛸 뿐이여 도무지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아가씨, 제발 좀 천천히 갑시오. 쇳내가 불을 들었으니 쇳내가 앞장을 서야 될 것 아닙시오. 털이는 죽을 상을 하고 소리소리 불렀다. 주마는 털이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제 동행이 있는 것을 깨달은 듯 펄펄 뛰는 말을 멈추었다. 말은 한번 곤두섰다가 걸음을 멈추는데 허와 내뿜는 숨길이 흰 안개처럼 달빛에 서리인다. 얘 얼핏 좀 오지를 못하네. 군벙이보담도 더 꿈지럭거리는구나. 주마는 털이를 돌아보고 웃는다. 애구 죽겠습니다. 빌어먹을 말이 세상 말을 들어야지요. 털이는 숨이 턱에 닿으면서도 쫑쫑 말대답은 잊지를 않는다. 제가 탈 줄 모른다고는 않고 그래도 말탄만 하는구나. 주마는 말등에서 미끄러져서 말 궁덩이 쪽에 메어 달린 듯이 앉아있는 털이의 어색한 모양을 보고 우스워서 못 견디었다. 팔이나 모기 모양으로 차라리 말꼬리에 붙어가는 것이 나을 것을. 오호, 수레채를 잡고 걸어갈지언정 말이란 세상 못할 것인뎁시오. 털이는 빡빡이 흐른 땀을 소매자락으로 문지르며 초롱은 괜히 준비를 했는뎁시오. 거추장만스럽고 아가씨는 불든 년을 뒤다 세우고 그냥 살같이 달아나시니. 따니 초롱이 아무 소용이 없겠다. 달이 이렇게 밝으니 접어두는 것도 좋겠다. 주만의 말 맞다나 과연 다른 발 같다. 이내 자욱한 18만 호위로 달빛은 물 위의 기름처럼 빙빙 도는 듯하였지만 소슬추녀의 아로 새긴 금박이와 은박이가 번쩍번쩍하는 것까지 완연히 보이었다. 길가의 인적은 끊어진 지 오래였지만 어디선지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잉잉 귀를 울리고 훈훈한 사람의 훈기가 들 밖 공기를 마시고 오는 신선한 코 안으로 알아당긴다. 그들은 벌써 서울 항모서리에 들어선 것이다. 사천 앙사의 긴 담을 돌아들자 주만과 털이는 달리던 말을 천천히 몰며 가쁜 숨기를 돌리었다. 인제 해님다리만 건너서면 집을 다 온 것이다. 주만이도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씻었다. 그리고 털이를 보며 얘 우리 어디로 들어갈까? 앞대문으로 들어가면 왁자지껄하지 않겠니? 글셉시오. 아님 밤중에 달겨들면 타인들도 무슨 큰일이나 난 줄 알고 놀랄 걸 입시오. 더구나 대감께서 아시고 보면 호중을 않으실갑시오. 그야 절에 갔다가 온다고 여쭈면 그만이겠지만 아무튼 별당 뒷문으로 돌아볼까? 글셉시오. 거기도 필경 문이 잠기었을 깨고 원체 안과 동안이 뜨니 부르는 소리를 잘 알아들을갑시오. 잠이 들면 다 죽은거립시오. 잠기들이 어두우니? 그래도 뒤를 돌아보았다가 정 안 깨거든 하는 수 없이 앞대문으로 다시 가서 불러볼 밖에. 주종은 이렇게 작정을 하고 뒷곁으로 돌았다. 이번에는 앞장을 서서 가던 털이가 벼랑간 에구, 저것 봅시오. 저것. 죽는 소리를 하고 하마하더면 말에서 떨어질 뻔을 하였다.